네, 12주차 2차 시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에서는 우리가 이제 딕셔너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죠. 그러면 이제 12주차 2차 시에서는 이제 지금까지 배운 딕셔너리를 이용해서 이제 예제를 한 번씩 풀어볼 텐데요. 예제는 총 4개의 문제로 이루어져 있고요. 첫 번째 예제 같은 경우에는 딕셔너리의 간단한 활용 예제를 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뭐 영화사전 프로그램 만들기, 그 다음에 동명이인 문제, 그 다음에 가전제품 가격을 출력하는 어떤 문제, 이제 총 3개 예시를 딕셔너리를 활용해서 풀어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예제 같은 경우에는 아래 표를 이용해서 딕셔너리로 키와 값을 저장한 후에 키랑 값에 그 값을 출력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건데요. 딕셔너리로 이제 요 나와 있는 여기 키랑 그러니까 밸류 값을 딕셔너리로 만드는 겁니다. 보통 키에는 이제 이 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환사전이라고 해가지고 키에는 영어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밸류 값에는 이 영어에 대한 그 한글의 뜻이 들어가는데 어 우선 요 형태를 딕셔너리로 한번 만들어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영어를 키로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이 한글 뜻을 어 한국어의 뜻을 값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키 값으로 영어를 입력하면은 이 영어 입력에 대한 결과를 한국어로 볼 수 있게, 이렇게 받아볼 수 있게 어떤 딕셔너리 형태로 만들 거고요. 어떻게 보면 영한사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딕셔너리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어, 우선 문제를 다시 한번 보시면, 해당 키 값에 대해서 그 밸류 값을, 키 값은 영어로 들어가고요. 밸류 값은 한국어, 영어에 대한 뜻이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우리 딕셔너리를 만들어 볼 텐데, 딕셔너리 만드는 방법은 총 몇 가지가 있다고 했죠?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이렇게 지금 요 예제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그 초기화 할 때, 처음 딕셔너리 그 변수를 생성할 때 초기화하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딕셔너리를 먼저 생성을 한 후에 그 다음에 키랑 값을 입력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는 키랑 값을 초기화할 때 입력하는 방법 한번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그대로 한번 쳐볼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딕셔너리라는 변수 하나 만들고 여기에 각각의 키랑 값을 떠넣어주시면 되겠죠. 지금 키랑 값이 지금 보시면 여기 오른쪽 밑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걸 보고 할게요. 그래서 키 값은 딕셔너리, 그 다음에 뭐 이 키 값에 대한 값은 사전, 이런 식으로 다 하나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 넣고 그 다음에 파이썬은 이렇게 파이썬, 이런 식으로 요 콜러를 이용해서 구분을 해서 이렇게 키랑 값을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넣어볼게요. 주 넣으실 때 요 쉼표 그 작은 따옴표 잘 하셔야 됩니다. 요거 잘못하면 막 생기기 때문에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체크를 하면서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스쿨은 학교고요. 그 다음에 유니버시티는 대학교. 이런 식으로 값을 넣었죠. 이렇게 하면은 지금 보면 여기도 작은 따옴표 하나 더 들어갔죠. 지워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딕셔너리를 초기화하면서 이렇게 값을 넣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키 값이랑 밸류 값을 출력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딕셔너리에 요 키 값이랑 밸류 값이 들어갔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키 값이랑 밸류 값을 그 출력하고 싶으면 요거를 반복문을 이용해서 출력하시면 되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반복문 for를 이용해서 출력을 할 건데 뭐 여기에 뭐 키랑 밸류 이런 식으로 할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in을 하고요. di. 아이템스라고 이렇게 치면 뭐가 돼요? 아이템스 우리 배웠죠? 아이템스를 하면은 키 값이랑 그 밸류 값을 동시에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2차원 배열로 동시에 2차원 리스트를 가지고 와서 요 앞부분에는 키 값, 그 뒷부분에는 값을 가지고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키랑 밸류 이 두 개의 변수를 써주시면 앞에 키라는 변수에는 키 값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밸류에는 밸류 값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요 하나를 하나씩 키랑 밸류, 그다음에 키랑 밸류 순서대로 하나씩 요 키랑 밸류를 가지고 오겠죠. 가지고 온 걸 우리는 이제 출력만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뭐 어떻게 할까요? 퍼센트로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키하고
%10s 하고 밸류하고 %os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키랑 밸류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요 키 값이 여기 10s로 들어가고요. 이 밸류가 여기 %s 여기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 앞에 있는 10이랑 5는 기억나시나요? 요 10 같은 경우에는 10개의 공간을 만들어서 오른쪽 정렬을 하는 거고요. 이 OS는 5개의 공간을 만들어서 오른쪽 정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실행을 해보면 내가 입력한 요 키랑 값에 대해서 이렇게 그대로 들어오는 거를 이제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딕셔너리 형태로 이 표에 대한 결과를 딕셔너리 형태로 출력하는 걸 배웠고, 이렇게 초기화하는 방법이랑 그다음에 뭐 한 가지 방법 뭐가 있다고 했어요? 이걸 초기화하지 않고 맨 처음에 딕셔너리를 초기화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딕하고 여기에 딕셔너리 이렇게 한 다음에 값으로 사전 이런 식으로 넣어도 된다고 했죠. 딕하고 그 다음에 파이썬 하고 여기에 파이썬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똑같이 이렇게 초기화한 것처럼 똑같이 그 키값에 대한 값이 딕셔너리 배열로 변수로 입력이 된다고 했죠. 똑같이 실행을 해보면 지금 우리 여기서 2개만 입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 2개에 대한 결과만 이제 출력이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2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생성을 할 수 있으니까 요거 하나씩 한 번씩 해보시면 금방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예제는 영안사전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딕셔너리를 이용해서 키 값에 영어를 넣고요. 그 다음에 밸류 값에 한글을 넣습니다. 한국어를 넣었죠. 영어에 대한 뜻을 넣었어요. 값으로. 그래서 요 딕셔너리 요 값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영안사전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면 어, 영어를 입력했으면 그 입력한 영어에 대해서 딕셔너리 그 자료용에서 찾는 거죠. 저장되어 있는 것 중에 내가 입력한 영어가 있으면 뭐 검색하신 어떤 그 영어 이름에 대한 뜻은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여기 예제는 보시는 것 같이 딕셔너리라는 그 영어를 넣고 뜻을 이렇게 써놨잖아요. 만약에 내가 딕셔너리를 입력하면은 이거에 대한 뜻이 이렇게 사전으로 출력이 되게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입력한 값이 요 딕셔너리 요 그 자료 안에 없으면 그냥 검색하신 단어가 없습니다라고 이제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도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미 이전 장에서 우리가 딕셔너리를 다 만들어 놨어요. 이 자료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딕셔너리를 이렇게 자료형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여기서 뭘 해줘야 되냐면 맨 처음에 값을 입력을 받아요. 그러니까 뭐 영어 단어를 입력을 받는 거죠. 입력 어떻게 하면 돼요? 뭐 input 그냥 iValue로 할게요. iValue 하고 입력은 input으로 받으면 되죠. 그래서 영어 단어 입력하시오 이런 식으로만 하면은 이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어 단어를 입력하시오로 뜨죠. 그래서 A, B, C, D, E, F, G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죠. 단어가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죠. 그 다음에 입력한 단어를 이용해 가지고 입력한 단어가 요 iValue로 넘어오잖아요. 그래서 요 iValue가 이 딕셔너리 안에 있는 키 값인지 아닌지만 확인을 하면 돼요. 그거 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하거든요. 이미 앞에서 배워서 알겠지만 if 하고요. 그 다음에 input value가 in dic 요 딕셔너리 자료형이라는 키값 안에 요 input value가 그러니까 요 input value가 요 딕셔너리 자료형 안에 키값에 매칭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요 if iValue in dirc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딕셔너리라고 입력을 했으면 iValue에 딕셔너리라고 입력을 했으면 여기 있는 이 딕셔너리 자료형에서 딕셔너리라는 영어가 있는지 찾는 거죠. 만약에 키값으로 딕셔너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if문이 참이 되니까 여기 아래에 있는 결과를 출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그 입력한 값이 딕셔너리 키값으로 있으면 검색한 키값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뜻도 당연히 저장이 돼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프린트 하고요. 검색하신 어떤 입력값에 대한 뜻은 뭐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값이 뭐가 들어가면 돼요? input value. 그러니까 내가 input value를 검색을 했잖아요. 검색했는데 그거에 대한 키값이 딕셔너리 자료형에 있어요. 있으면 어떻게 찾으면 돼요? DIC하고 iValue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이 DIC 자료형 안에서 이 iValue라는 그 키값에 대한 값을 가지고 오겠죠. 네,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거를 그대로 출력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딕셔너리 안에 지금 사전이라는 값이 있으니까 사전이 출력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값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이품으로 확인을 해서 있으면 이렇게 출력하면 되고요.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프린트하고 콘텐츠는 없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입력한 값이 없는 단어라고 이렇게 알려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실행을 해보면 됩니다. 실행을 해서 뭘 한번 해볼까요? 파이썬 한번 해볼까요? 파이썬을 입력하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가 심표가 아니라 요거죠. 파이썬 입력하면 검색하신 파이썬의 뜻은 파이썬입니다. 또 실행해볼까요? 주 이렇게 하면은 검색하신 주의 뜻은 동물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만약에 내가 조라고 하면은 조는 없는 단어입니다. 이렇게만 뜨면 여러분들이 쉽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죠? 예, 이해 충분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도 굉장히 쉽게 풀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고 잘 모르겠으면 앞에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고 오셔야지만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예, 예제 3번은 이제 동명이인 문제라고 했는데요. 동명이인 문제는 뭐냐면 입력 예시랑 실행 결과를 보면 금방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입력 예시로 지금 한, 김, 한, 리, 큐가 들어왔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들어온 이름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해서 이름들이 똑같은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한 다음에 그 이름의 개수를 파악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한이라는 이름이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있으면 이 한이라는 이름은 두 개. 이렇게 개수를 기억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김은 하나니까 한 개, 리도 하나니까 한 개. 각각의 이름에 대한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입력이 Q가 들어오면 그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Q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어떤 이름을 입력을 받는 거죠. 이름을 계속 입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무한 반복으로 이 입력을 계속 받다가 Q가 들어오면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거고요. 종료할 때 이 각각의 이름에 대한 개수를 실행 결과에 출력을 하면 되겠죠. 요거 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한데요. 일단은 그 이름을 딕셔너리에 키값으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한을 키값으로 넣었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한이 딕셔너리에 키값으로 들어왔습니다. 키로 들어왔으면 한이 하나이기 때문에 키값의 밸류는 1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김이 들어왔어요. 김이 들어왔으면 일단 이 딕셔너리에서 이 김이라는 이름이 키값으로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를 먼저 해야겠죠. 만약에 조사를 했는데 이 한이라는 이름밖에 없고 김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은 다시 김을 이렇게 새로 추가를 하게 되겠죠. 추가를 하고 다시 카운트를 1로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이 들어왔어요. 한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한이라는 이름이 이미 여기 존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이라는 이름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걸 그냥 값을 플러스 1을 시켜주면 됩니다. 2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키 입력 매 순간마다 이름 입력할 때마다 이름이 키값에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을 해서 있으면 이 밸류 값을 플러스 1을 시켜주고요. 없으면 키값을 추가하고 그 밸류 값에 1을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딕셔너리의 이름에 대한 그 값들이 다 저장이 되겠죠. 이걸 한번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우선은 Q가 입력될 때까지 값을 계속 어떻게 해요? 입력을 받아야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while로 할게요. while을 true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input value 저는 ib로 할게요. input value에 값을 입력 받는 겁니다. 이름 이렇게 입력 받을게요. 그냥 이렇게 입력 받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만 하면 어떻게 돼요? 런을 시켜보면 AAA, BBB 계속 무한으로 받게 되죠. 이 상태에서
q라는 값이 들어오면 이 프로그램을 종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에다가 if문 하고요. if문 하고 if하고 iv가 q면은 어떻게 해요? 브레이크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런 한번 해볼게요. 쭉 입력받다가 q가 들어오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종료되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1차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예요? 이제 내가 이름 입력한 이름들을 저장을 해야 되겠죠. 어디에 저장을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딕셔너리 자료용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딕셔너리 자료용을 일단 만들어 줄게요. 여기에 뭘로 할까요? 네임 사전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딕셔너리 초기화를 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이름을 입력해서 이름이 딕셔너리에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해서 있으면 딕셔너리에 만약에 없으면 딕셔너리에 이름을 추가하고 값을 1로 하면 되고요. 만약에 이름이 있으면 값만 플러스 1을 시켜주면 되겠죠. 굉장히 간단해요. 어떻게 하냐면 우선은 q가 입력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확인을 해야겠죠. q가 아니라면 여기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다른 방법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else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name 딕에 ib 간단하게 더 좀 직관적으로 해볼게요. 만약에 ib가 name 딕에 있으면 이건 있으면이죠. 있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있으면 name 딕에 ib의 값을 어디였어? 네임딕 ib 플러스 1 이렇게 주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네임딕의 ib 값이 지금 뭐가 있지 모르겠지만 그 값을 불러와서 그거에 1을 추가시켜 주는 거죠. 이걸 어떻게 바꾸면 돼요? 그냥 플러스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만약에 없으면 네임딕의 값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네임딕하고 ib하고 는 1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여기에 키값이 존재하면은 그냥 플러스 1을 하고요. 키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냥 1을 그러니까 키값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그 값에 그 1을 넣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입력한 값에 대해서 딕셔너리에 자료를 채워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q가 들어오면은 while문을 빠져나가니까 while문이 종료된 후에 우리가 실행 결과를 그러니까 실행 결과처럼 이렇게 실행 결과처럼 각각의 그 키에 대해서 개수만 출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for 하고요. 그 다음에 키랑 value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name 딕 items 이렇게 한 다음에 프린트 해가지고 name은 %s 그 다음에 count는 %d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에 키랑 value만 들어가면 되겠죠. 이러면은 그 각각 딕셔너리에 있는 값들을 다 키랑 값을 출력하면은 그 키랑 값이 결과가 나오겠죠. 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한을 넣고요. 그 다음에 김을 넣고 김도 하나 더 넣어볼까요? 김하고 q 입력하면은 보시면 한에는 카운트 2개, 김도 2개, 리 하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 볼 수 있겠죠? 예. 이렇게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더 쉽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요걸 이렇게 안 하고요. 그냥 음 이렇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뭐 다른 방법 근데 이게 꼭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정답은 아니고요. 요거에서 뭐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바꿔서 여러분들 뜻에 맞게 프로그램 작성하시면 되거든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뭐 요것도 else가 굳이 없어도 되겠죠. else가 없어도 if문에서 q가 들어오면 그냥 브레이크하고 while문이 끝나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if문에 else를 굳이 입력을 안 해도 이게 동작이 제대로 됩니다. 만약에 if 해가지고 q가 아니면 이게 실행이 되겠죠. while문 바로 밑으로 내려와서 이게 실행되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안 헷갈리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else를 그냥 무조건 써주시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동명이인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예제 4번 같은 경우에는 가전제품 가격 출력하기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데, 요것은 예제 3번보다 더 쉬운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제품명이랑 가격을 입력하는 겁니다. 제품명, 가격 입력하면은 이 제품명에 대한 가격이 저장돼서 나중에 제품명 입력했을 때 가격이 추적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딕셔너리에 이 제품명을 키값으로 넣고요. 그 다음에 이 가격을 값으로 넣으면 끝인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여기 조건이 몇 개 있는데, 우선 가격이 0원 미만이니까 0원 미만이 아니고요. 0원 이하인 제품 입력받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입력받은 모든 제품명과 가격을 출력하는 거죠. 이렇게 0을 입력하면은 지금까지 입력한 제품명이랑 가격을 출력하고요. 만약에 처음부터 그러니까 스마트폰하고 여기에 0을 입력하면 0 이하인 값을 입력하면은 그냥 마이너스 1을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 거의 3번이랑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일단 보면은 일단 반복문으로 무한반복을 일단 해야겠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제품명이랑 그다음에 가격을 입력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뭐 제품명 네임을 인풋으로 입력받고요. 그 다음에 가격 프라이스를 또 인풋으로 입력받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거는 프라이스는 문자열이 아니라 그 뭐야 문자열이 아니라 뭐야 숫자 정수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인트로 이렇게 따주셔야지만 정상적으로 그 정수형 값이 입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입력받은 값을 계속 입력받다가 그 가격이 0 이하인 제품을 만나면은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if하고 프라이스가 0 이하면은 브레이크를 하는 거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처음부터 0 이하인 제품을 받으면은 그냥 그대로 마이너스 1을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서 이 Y란에서 할 필요는 없겠네요. 이거는 처음부터 0 이하인지 아닌지는 이 Y문이 끝나고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 Y문을 끝내는 요 프라이스가 0 이하일 때 브레이크 하는 것만 일단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렇게까지만 하면은 똑같이 스마트폰 100 이런 식으로 마우스 200 이런 식으로 입력할 수 있겠죠. 키보드 0 하면은 종료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종료가 되는 거고,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딕셔너리에다가 이름이랑 값만 넣어주시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돼요? 상품 프로덕트라고 할게요. 프로덕트 DICT라고 이제 초기화를 한 다음에 여기에 프라이스가 0이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돼요? 프로덕트에 아이고 여기 잘못됐네요. 덕트에 값을 네임으로 쓴다고 했죠. 이름으로 쓰고 여기에 값을 프라이스를 넣어주시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죠. 예, 요게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딕셔너리 자료용에 들어가는 거고, 이 상태에서 입력하다가 0 이하면은 종료가 되는 거죠. 종료가 된 후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조건이 뭐냐면 처음부터 가격이 0 미만인 제품 입력받으면 마이너스 1을 출력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여기서 검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if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덕트 하고 요거에 개수를 셀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렌을 셀 수가 있어요. 랭스 안에다가 요 프로덕트를 누르면은 이 프로덕트에 들어있는 자료형의 개수를 반환받을 수 있거든요. 요게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을 때 마이너스 1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0이면 프린트하고 마이너스 1을 출력하는 거죠. 근데 이게 0이 아니고 그 프로덕트 안에 값이 있으면 이거를 그대로 값을 출력하는 거죠. 어떻게 출력하면 되죠? 우선 반복문으로 두 개 그 키랑 값을 받을 겁니다. 네임이랑 프라이스를 받을게요. 이렇게 해서 인한 다음에 프로덕트 이거 계속 써온 거니까 이제는 다 아시죠?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면은 프린트해서 뭐 네임은 퍼센트 S, 그 다음에 프라이스는 퍼센트 D,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네임이랑 프라이스 이렇게 출력을 하면은 출력이 그대로 되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뭐 스마트폰은 100만원, 뭐 마우스는 3만원, 그 다음에 TV는 300만원, 3천만원인가 이거? 300만원 이렇게 하고, 만약에 뭐 A를 0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뭐야, 아이템 쓴데 아이템으로 해놨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런을 할게요. 스마트폰 100만원, 그 다음에 마우스 3만원, 키보드 만원, 뭐 대충 하겠습니다. 0 이렇게 하면은 입력한 값이 그대로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만약에 첫 번째가 0이면은 마이너스 1이 출력이 되죠. 네,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 거고, 아까 같이 지금 제가 이거 S 하나 빼가지고 지금 오류가 났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이 오류를 읽는 방법은 되게 간단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 파일 main.py라는 파일이죠. 요 파일 안에 라인 15번 라인이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라인이 좀 잘못됐는데 뭐가 잘못됐냐 하면은 딕셔너리라는 오브젝트, 딕셔너리라는 그 딕셔너리 그 자료형이 아이템이라는 어트리뷰트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템이라는 함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아이템 쓴데 제가 아이템으로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보시면은 오류를 금방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아이템 수로 고쳐야 되겠죠. 네, 이렇게 고쳐야 되고 실행하면 잘 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4번을 푸시면 되고 뭐 더 쉽죠. 3번보다 더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쉽게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어, 이 2차시 마지막이고요. 지금까지 딕셔너리 다 뭐 딕셔너리에 대해서 배워보고 그거에 대해서 예제도 4개씩 풀어봤는데 아마 예제만 잘 이해하시면 지금 그 다음에 문제 같은 경우에도 좀 잘 푸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제가 이해가 잘 안 되시면 한 번씩 더 들어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저한테 또 바로 질문을 주시면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12장 2차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